안녕하세요. 라디오를 들으시는 여러분. 저는 올해로 62이 된 정석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사실 이 사연을 쓰면서도 몇 번이고 망설였습니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누가 공감이나 해줄까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요즘 들어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누군가에게라도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부터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들처럼 대단한 성공을 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가족을 위해서는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회사에서는 언제나 야근이었고 명절에도 출근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남들처럼 여행 한번 맘 놓고 가본 적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힘들어도 괜찮았습니다.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제겐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학원비가 모자랄까봐 허리띠 졸라매고 대학 등록금이 부족할까봐 대출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제 아내 역시 그런 저를 이해해주고 묵묵히 집안 살림을 도와주었죠. 우리 부부는 아이들이 잘 되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좋은 대학을 나왔고 딸도 번듯한 직장을 잡았습니다.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는 기쁜 마음에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 신혼집 마련을 도와줬습니다. 딸이 시집 갈 때도 마찬가지였죠. 부모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고 나니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몰랐어요. 가족을 위해 사는 게 당연하다고만 생각했죠. 그런데 막상 직장을 두고 나니까 남은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토록 아끼던 아이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점점 멀어졌고 제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아예 소식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처음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아이들도 자기 가정이 생겼으니까 바쁘겠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손주 얼굴 한번 보려고 전화를 걸면 아버님, 요즘 너무 바빠서요. 다음에 시간 날 때 연락드릴게요. 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 다음이 언제 올까요? 결정적으로 마음이 무너졌던 날이 있었습니다. 손주 생일이었어요. 매년 작은 선물이라도 준비해서 찾아가곤 했는데 이번에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죠. 그러자 며느리가 이러는 겁니다. 아버님, 이번에는 친정 부모님이랑 조용히 하기로 했어요. 양해 부탁드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제가 그 가족의 일부가 아니라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괜히 답답한 마음에 한숨을 쉬고 있었는데 옆에 앉아 있던 노인이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바보였어. 다 퍼주고 결국 남은 게 없다고.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미래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대체 뭘 잘못한 걸까? 가족을 위해 헌신한 게 잘못이었을까?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결국 나만 불행해질 거라는 거죠. 그때부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내 인생을 위해 살아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남은 게 없었습니다. 노후 준비를 못한 게 너무나 후회됐습니다. 그때 우연히 TV에서 금융 전문가가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노후를 대비하려면 연금이 필수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개인연금, 퇴직연금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10년만 일찍 살았어도,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문제는 지금이었죠. 저는 그날부터 연금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방법이 있었습니다. 개인연금이 없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더군요. 바로 주택연금이었습니다. 집을 담보로 맡기면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였죠. 마침 작은 아파트가 하나 있었기에 고민 끝에 신청을 했습니다. 한 달 후에 드디어 첫 연금이 들어왔습니다. 그제야 숨통이 트였습니다. 그 돈으로 생활비도 해결하고 가끔 여행도 다닐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자식들 눈치 보지 않아도 됐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많이 망설였습니다. 이 집이 제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데 혹시라도 자식들이 서운해하지 않을까 걱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연금이 들어오니 걱정보다 안도감이 컸습니다. 한 달에 몇십만 원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니까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더라고요. 예전엔 병원비 나갈까봐 겁이 나서 아파도 참았는데 이젠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한편으론 씁쓸했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았는데 결국 내 노후는 내가 챙겨야 하다니,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미리 준비라도 할 걸 하는 후회가 자꾸 밀려왔습니다. 그런데요,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금을 받으면서부터 자식들이 갑자기 저를 더 챙기기 시작한 겁니다. 전에는 연락 한 번 없던 아들이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하고 먼저 전화를 걸어오고, 딸도 아빠 우리 주말에 얼굴 볼까요? 하면서 약속을 잡으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좀 씁쓸했습니다. 내가 힘들 땐 연락 한 통 없더니 이제는 왜 이러지 싶거든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자식들도 불안했던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면 결국 자기들에게 부담이 올 거라는 걸 알았을 테니까요. 그날 동네 친구들과 막걸리를 한잔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야, 석수야, 너 얼굴 좋아 보인다. 그래, 아무래도 신경 쓸 게 줄어드니까 그런가 봐. 그 연금인가 뭔가 그거 진짜 괜찮냐? 괜찮고 말고 나는 이제 자식들 눈치 안 보고 내 돈으로 살잖아. 친구들도 하나둘 제 얘기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사실 저처럼 노후를 제대로 준비 못한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그중 한 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연금 신청하면 나중에 자식들에게 집 못 물려주는 거 아니야? 그 말을 듣자 예전에 제 고민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우리가 자식들 집 사주려고 태어났냐? 우리가 늙어서 손 벌리는 게 더 문제지. 그러자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자식들에게는 연금 신청한 걸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또 우리 집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고 따질까봐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결국 알게 되더라고요.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와서 조심스럽게 묻더군요. 아버지, 혹시 주택연금 받으세요? 왜? 그러자 아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버지, 그럼 나중에 이 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역시나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너희한테 부담 안 주려고 신청한 거야. 내 인생은 내가 챙길 거니까 너희도 너희 인생이나 잘 살아라. 그러자 아들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은 듯 했지만 결국 더 이상 뭐라 하지 않더군요. 아마도 우리한테 손 벌릴 일은 없겠다 싶어서 안심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내가 연금도 없이 자식들에게 의지하려고 했으면 어땠을까? 아마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자식들도 부담스러워하고 저도 불편했겠죠. 저는 후회했습니다. 왜 더 일찍 노후를 준비하지 않았을까? 왜 더 젊을 때부터 연금에 관심을 갖지 않았을까? 자식들이 제 연금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처음엔 당황하는 눈치였습니다. 특히 아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죠. 아마도 우리 집이 이제 우리 것이 아니네 하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 저는 그게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이 집 내가 죽고 나서야 자식들이 가져갈 수 있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죽고 나서 남겨주면 뭐 하겠습니까? 살아있을 동안 내가 편해야죠. 사실 전엔 저도 자식한테 집 한 채는 남겨줘야지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평생 자식들만 챙기다가 결국 손 벌리는 신세 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게 과연 바람직한 삶일까요? 어느 날 동네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다 문득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나도 내 인생 살아보려고. 그러자 친구들이 웃으며 묻더군요. 네 인생 이제 와서 뭘 하겠냐고. 저는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 여행 좀 다녀보려고. 평생을 가족과 자식들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본다고. 주택연금 덕분에 매달 생활비 걱정 없이 살 수 있으니 이제 하고픈 거 다 해볼 참입니다. 그렇게 결심한 뒤 처음으로 인터넷에서 패키지 여행을 검색해봤습니다. 노인 전용 여행이라고 써있는 걸 보니 기분이 묘해지더라고요. 이제 나도 노인이라니. 하지만 한편으로는 설렜습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나를 위한 계획을 세우는 기분이었으니까요. 그동안 오로지 자식들, 가족들을 걱정하며 살았는데 이제야 비로소 내 삶을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여행 간다는 소식을 들은 아들이 먼저 연락을 해왔어요. 아버지, 혼자 가시게요? 응,
친구들이랑 같이 가려고 그러자 아들이 뜸을 들이다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도 자주 못 보던 아들이 이제 와서 아버지랑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하다니. 진짜로 가고 싶어? 네. 아들이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저희한테 해주신 거에 비하면 저는 너무 아버지에게 소홀했던 것 같아요. 저는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뭘 그런 걸 생각하냐. 그냥 너희가 행복하면 됐다. 하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며느리도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님, 이번 주에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서 저녁 드시고 가세요. 전에는 저를 부담스러워하던 며느리였는데 어쩌면 이제는 아버님이 경제적으로 우리한테 의지하지 않는구나 싶어서 편해진 걸까요? 그렇게 저는 자식들과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손을 벌리지 않으니까 오히려 자식들이 더 다가오더라고요. 예전처럼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면서 부담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 시간 되시면 같이 밥 먹어요 하고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걸 퍼주고 희생하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걸요. 오히려 내가 내 삶을 잘 살아야 자식들도 나를 편하게 대할 수 있다는 걸요. 이제 저는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과 자주 어울립니다. 가끔씩 자식들이 아버지 건강은 괜찮으세요? 하고 연락할 때마다 이렇게 대답하죠. 난 잘 살고 있다. 너네나 잘 살아라. 그럼 아들이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 예전에는 늘 우리 걱정만 하셨는데 요즘은 진짜 행복해 보이세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웃습니다. 그래, 이제야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겠거든요. 혹시 지금 자식들만 바라보며 살고 계신가요? 혹시 나는 희생해야 해 라고만 생각하신가요? 그럼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내 희생이 자식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건 아닐까요? 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내 자식들도 진짜 행복할 수 있다는 걸요.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행복을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아보세요.